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법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은 저희 법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가 이론 시간에 600페이지짜리 책을 제가 최대한 또 이제 그 기출에 맞게 좀 이렇게 줄여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럼 조금 더 간편한 책이요. 지금 관계법규 지금 나와 있는 핵심 요약 플러스 OX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페이지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새로운 커리로 들어갈 때 이 책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결국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2회독을 여러분들 제가 해드릴 거고요. 2회독을 하면서 뭐를 추가시켜 드릴 거냐면 그 심화 프린트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법이 끝나면 제가 기본법 조항에 대한 심화법 조항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회독 때 보지 않았던 내용 중에 아야 내가 이 정도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모아가지고 프린트로 계속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릴 거니까 그 심화법 조항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조금 잘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나 또는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개론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야. 학개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25문제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25문제로 확정이 될 거예요. 확정이 될 건데 지금 우리가 법이 5개예요. 5분법입니다. 5분법. 원래 4분법이었는데 이 법이 이제 나뉘었다 그랬죠.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5분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5개씩 나오기 딱 더 좋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기본법 5개, 시설법 5개, 예방법 5개, 그쵸? 공사업법 5개, 위험물법 5개 이렇게 5개가 골고루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챕터 2, 챕터 3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시설법과 화재 예방법 요게 합쳐서 그 챕터에서 5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나뉘면서 어떻게 보면 두 챕터에 5문제 나오던 게 이제 10문제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원래 안 그래도 챕터 2와 챕터 3 시설법과 화재 예방법을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또 5문제가 나와버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챕터를 항상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내가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기본법이나 공사업법은 그나마 학생들이 좀 따라오거든요. 근데 거기 시설법이랑 예방법을 조금 이제 소홀히 한다거나 좀 이제 힘드니까 이제 약간 이제 모자란 부분이 많아요. 여기가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핵심적으로 제가 2회독 할 때 조금 더 이제 많이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2법과 3법 있죠. 시설법과 예방법을 조금 잘 해두셔야 된다. 1회독 때도 그렇지만 2회독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반은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결국 이론 때 했던 핵심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집적화해서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저하고 다시 한번 회독을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고 맞습니까? 어떻게 회독을 할지 한번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두 번째가 보면 이제 챕터별로 뭐를 하자 이제 OX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쵸? 이거 학개론도 마찬가지였고 법규도 마찬가지로 제가 챕터별로 뭐를 넣어놨냐면 OX 문제를 15개에서 20개까지 그죠? 조금 양이 적은 챕터는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5개에서 20개 정도 넣어놨고요. 세 번째, 자 테스트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진도별로 해가지고 제가 테스트 문제가 나오는 대로 다 첨부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 내용 정리,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화법 프린트로 제가 나눠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거 또한 제가 강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문제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3회독 정도는 해야 돼요. 법규는 회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1회독을 할 때 우리가 했던 그 500페이지짜리 책 같은 경우는 회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요 얇은 책 있죠. 요거 회독 많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챕터가 5개다라고 했습니다. 1, 2, 3, 4, 5분법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기본법,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그쵸? 여기가 뭐예요? 공사업법. 여기가 위험물법. 이제는 여기서 이제 5개씩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은. 5555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아직 뭐 한 번도 이렇게 25문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5문제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뭐부터 들어갈 거냐면 요거부터 들어갈 건데, 요거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꼭 시험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기본법은 진짜 잘해요. 네, 기본법은.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내용 자체도 생소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법규도 제가 첫 강의 때 오른쪽에 첨부 파일에 그 테스트 문제를 올려놓을게요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반을 내가 들은 다음에 얼마나 내가 학습이 됐는지 볼 수 있는 이제 테스트 문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 문제 참고하시면서 내가 1회독 때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학개론과 마찬가지로 법규도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보시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멘트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상한 거 없을 거예요 하셨죠? 이상한 거 없을 겁니다. 자, 챕터 1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이론 정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1회독 때 뭐를 했었는지. 자, 1장에 총칙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1조에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목적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거기 책에 다 밑줄이 쳐져 있고 다른 색깔로 제가 다 표현을 해놨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놓고 제가 거기다가 뭘 넣어놨냐면 밑줄도 다 쳐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비워놓을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비워놓은 거를 채워주시면 된다. 아셨죠? 우리가 채워주시면서 또는 책을 보시면서 이제 어떤 게 핵심 단어인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법부터 들어갑니다. 자, 목적입니다. 자, 기본법은 왜 만들었다 그랬죠? 화재를 예방, 그쵸? 또 경계, 또 진압, 맞습니까? 자,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를 한다? 우리는 구조라던가 구급을 한다 그랬죠. 그쵸? 그럼 이걸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와 복리 증진의 이바지를 하려고 하는 게 뭐의 목적이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 기본법 목적에 대한 내용이고, 자, 2조에 가보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용어의 정의는 항상 모든 법의 가장 처음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목적 다음에 나오는 게 용어의 정의죠. 자, 그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건축물, 차량, 항구에 메어둔 선박. 그쵸? 그러니까 항해 중인 선박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 운항 중인 건 제외. 맞습니까?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우리가 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쵸?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소방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 대상물들을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또는 그 이웃 지역,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지역. 자, 이게 무슨 지역이에요? 관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소방 대상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 자, 누구예요? 관계인이죠. 자,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압도 한대요. 다음 강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무용,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게 누구예요? 소방대죠.
그죠? 그래서 소방대에 포함되는 사람 3사람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소방본부장, 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누구를 지휘한대요? 소방대를 지휘한대. 그치? 누구예요? 소방대장이지.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자, 여긴 조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를 얘기한다라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원인 조사, 피해 조사, 그리고 구조와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자, 여기 누구예요? 소방본부장이죠. 어디에도 소방서장은 없습니다. 아셨죠? 청장도 없고요. 이거 본부장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사라는 게 들어가요.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외에 조사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거. 요거를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우리가 누구라고 한다? 소방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자, 저희가 소방 업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방 업무라고 하면은 뭐를 얘기합니까?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맞아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구조나 구급 또는 소방 안전교육의 홍보나 그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이런 것들을 얘기한대. 이게 이제 누가 하는 일이에요? 다? 소방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그럼 이 소방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우리가 무슨 업무라고 한대요? 소방 업무라고 한대요. 그죠? 그 소방 업무라고 하는데 이 소방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소방 관련 기관에서 하는 거죠. 그럼 소방기관이라는 건 어디예요? 뭐 소방본부, 소방서, 119 안전센터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이러한 소방 업무의 수행은 어디서 한다? 소방 공무원이 한다 그랬죠. 그쵸? 소방 공무원이 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본부장이나 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의 본부장이나 서장이 소방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있는 소방 공무원들 전체가 이제 다 소방 업무를 한다라는 거죠. 자, 소방 업무의 지휘와 감독은 누가 해요, 이거? 그렇지.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맞습니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죠. 그리고 누구 직속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뭐를 둘 수 있다? 소방본부도 둘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 시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원래는 시도지사가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일 이게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이 일어나서 뭔가 약간 이제 조금 더 큰 상황이 일어났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본서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청장이었죠. 그죠? 누구요? 청장. 원래 예전에 이 청장에 대한 멘트가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겼다. 그죠? 청장에 대한 멘트가 새로 생겼다. 됐습니까? 그래서 3조에는 여기 갔을 때 소방기관에 대한 소방 업무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4조로 갑니다. 뭐가 나와요? 119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도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되죠. 그죠? 그럼 일단 뭘 먼저 정리하셔야 될까요? 119 종합상황실은 누가 설치하냐라는 거죠. 누가 설치해요? 그쵸? 맞습니까? 자, 119 종합상황실은 왜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 요거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재라던가, 재난이라던가, 재해. 맞습니까? 자,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이 신속한 소방활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진압이라던가 구조라던가 구급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라고 되어 있냐면 정보를, 그 화재에 대한 정보, 재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뭐까지 이제 전파까지, 그치? 그리고 현장 지휘 및 조정이라던가 통제 업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되는 업무는 얘예요, 이거.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재난에 대한 또는 화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 데이터를 또 분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상부나 또는 하부에 이제 전파를 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관리를 하고 현장 지휘 조정 통제, 현장 지휘 업무를 조정하기도 하고 또는 통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119 종합상황실은 절대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그냥 뭐만 하는 사람들이야? 상황 판단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화재가 얼마나 크게 났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는 거야? 이제 전파를 해주는 거야. 전파. 어떤 정보에 대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전파까지 그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관리를 하고 현장 지휘라던가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내가 얘가 이제 설치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들은 다 어디서 정한다? 행안부령에서 정한다. 행안부령에서 정하는데 자 얘를 어디다 설치한다라고 했냐면 제가 청이라던가 본부 서에 청본서에 설치한다. 청본서. 자 여기에 제가 119 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 운영한다라고 했고 자 이 안에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이제 갖추고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인력 기준으로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 요원. 그러니까 요원이라는 건 이제 누구? 사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유무선 통신 시설. 장비가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계속 화재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24시간으로 운영이 돼줘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운영 체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119 종합상황실에 가보면 종합상황실장이라는 사람의 뭐가 나와 있다? 업무가 나와요. 업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 119 종합상황실에 가보면 119 종합상황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겠죠.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합상황실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종합상황실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종합상황실장은 무슨 업무를 하냐라는 거죠. 이것도 다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재난 상황이 발생했대요. 그럼 뭐를 받냐면 이 사람이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신고 접수. 현장에 출동하는 건 아니야. 그냥 신고만 받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재난 상황을 검토를 해요. 이게 신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가까운 또는 이제 인근 그 사고가 난 인근 소방서에 혹시나 이제 인력이 모자랄 거를 대비해서 뭐를 요청할 수 있대요? 동원을 요청. 인력이나 장비의 동원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고 수습도 할 수 있대. 사고 수습. 뒤에 후처리도 여러분들 할 수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지원 요청도 가능하대요. 그죠? 인력 장비 동원 요청도 가능하고 내가 어떤 타 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자,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보고한다. 특히 보고. 전파와 보고.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그 피해 현황 있죠. 피해 현황. 지휘라던가 또는 피해 현황 파악하고 정보 수집의 제공 및 정보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제공까지 해주게 되어 있대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얘기했을 때 여기는 현장에 대한 복구나 현장에 대한 출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얘라는 거죠. 요거 정보에 대한 어떤 수집을 하고 필요하면 동원이나 지원 요청도 하고 그죠? 재난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한 전파 또는 상부에 보고도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장의 업무지만 결국 종합상황실의 업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세부적으로. 근데 이 종합상황실의 업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종합상황실장의 업무가 아닌 것은 또는 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상부 보고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까 청, 본, 서 맞습니까? 청장, 본부장, 서장. 그죠? 청장, 본부장, 서장. 그래서 우리가 청, 본, 서에 얘를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서장과 본부장과 청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디다 보고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상부에. 만일 서에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요거를 본부에, 그러니까 본부장한테 어떻게 보면 보고를 하는 거죠. 본부에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어디에? 청에. 이런 식으로 상부 보고사항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집에서 살짝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가정집에서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보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됐을 때, 가정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뭐 5명 이상 죽었다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이 뭐 10명 이상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 어떤 큰 화재 같은 경우는 꼭 뭐를 해줘야 돼? 상부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 내용이에요. 그럼 상부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약간 대형 화재 종류, 그죠? 대형 화재의 종류에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자, 보고는 직접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팩스 또는 컴퓨터로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할 수가 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 제가 꼭 외우라 그랬죠. 자, 사망 몇 명이에요? 5명. 그죠? 사상 몇 명입니까? 10명. 화재가 발생했는데 죽은 사람이 5명 이상이거나, 또는 사상자죠. 사상자. 이게 사망자 플러스 부상자.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사망이 4인 발생했고 부상자가 7인이 발생했대요. 자, 이거 상부 보고 해야 됩니까? 해야죠. 왜? 사망만 봤을 땐 안 해도 돼요. 사망만 봤을 땐 안 해도 돼요. 왜? 4인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부상자가 몇 명이에요? 7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사상자가 몇 명인 거야? 11인인 거지, 그치? 그럼 보고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다. 2번, 이재민이 몇 명 발생했대? 100인 발생했대, 100인. 그죠? 이재민이 100인 발생했대. 자, 재산 피해액 얼마? 50억이 발생했대. 지금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그치? 그리고 관공서, 학교, 정부미, 제가 어떤 시설, 이제 약간 공공시설,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불이 나면 이거는 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고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철, 지하구 이런 것들, 그쵸? 맞나요? 그리고 문화재도 여러분들 불 나면 왠지 상부 보고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문화재,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또 상부 보고사항 많았죠. 호텔, 그죠? 그리고 층수가 5층에 층수만 따졌을 때 이게 몇 층짜리? 11층 이상짜리, 그치? 11층 이상짜리 나와 있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 있는 곳들. 그래서 뭐 시장이라던가 백화점 이런 데, 그치?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몇 배? 3000배, 그쵸? 그리고 5층에 객실이 30실 이상 있는 숙박, 5층에 병상이 30개 이상 있는 병원, 그죠? 그리고 여기가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공장 있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화재 경계지구, 이것도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원래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철도 차량 항구에 메어둔 톤수가 몇 톤? 1000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 가스 화약류 폭발, 가스나 화약이 뻥 하고 터진대, 그치? 다중이용업소 나와 있고,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 상황, 이런 재난 상황에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된대요? 상부 보고를 해줘야 된대. 이건 화재가 아니고 재난에 대한 거고, 위쪽은 다 화재예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화재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스 화약이라던가 다중이용업소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 번씩 꼭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4조의 2. 이건 뭐야? 소민터네. 그치? 소방기술민원센터라는 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민터. 우리가 줄여서 소민터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소민터는 누가 설치해요? 청장이나 본부장이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을 꼭 알고 계셔라. 왜 이해를 하냐면, 왜 설치하냐면, 소방시설, 소방공사,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이게 애매한 부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텍스트로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 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 텍스트가 뭐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냐면 현장하고 잘 맞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야, 현장에 가니까 내가 이 텍스트를 가지고 그대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건물 특성상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장 사람들이. 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 법대로 설치하면 되는데 그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법령 해석을.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소방시설이 잘못돼 있다는 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공무원이야. 공무원들이 조사 나와서 저거 잘못돼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한테 어떻게 보면 자문을 구하는 거죠.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런 법령 해석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소방청장이나 본부장이 이제 설치를 하는 거야. 그럼 어디에 설치할까요? 청이나 본에 설치하겠지 뭐. 본인들이 있는 곳에. 그죠? 그래서 밑에 가보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소민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야 되냐,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몇 명? 18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랬죠. 소민터는 18명. 자, 그리고 이 업무 꼭 한 번씩 읽어보셔라. 그럼 여기 봐봐요. 1번 봐봐. 요게 핵심이라 그랬지.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소방시설, 소방공사, 위험물 안전관리를 했을 때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처리.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회신집. 자, 이건 뭐냐. 아니, 어차피 저도 강의하면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매 기수마다 질문하는 게 다 비슷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게 항상 비슷하다고요.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거에 대해 이제 준비를 해가는 거지. 책에다가 이제 쓰거나 학생들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다 적어 놓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그걸 물어봐요. 대부분. 왜냐면 쉬운 것들은 다 쉬워하고 이제 어려운 것들은 다 어려워하니까.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딱 공무원들이 봤을 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있어. 똑같은 내용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내가 전화를 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회신집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냥. 해서 전화가 오면 질의회신집 청구하십시오. 또는 이제 전화하기가 좀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이 그 책을 찾아보는 거지. 질의회신집. 아,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해설서도 발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민원과 관련된 뭐를 운영한대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대. 마찬가지예요. 아, 이런 정보들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올려두는. 인터넷상.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검색할 수 있게. 그리고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 소방관들이 직접적으로 답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또 현장을 안 봤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가서 이제 현장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 밖에 청장이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까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로 들어가 있고. 자, 여기는 당연히 누가 들어갈까요? 청이나 본은 소방기술 민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을 뭐 해달라? 파견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조 한번 가볼게요. 자, 5조는 뭐가 나와요? 박물관과 체험관이 나오죠. 자, 제가 이건 간단하게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박물관은 누가 설립한다? 시도지사. 그죠? 체험관은 시도지사. 청박이 시체. 그죠? 청박이 시체. 자, 여기는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 뭘로 정한다, 우리가? 그렇죠.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6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럼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우리가 뭐 20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건 제가 표현을 해놨고, 어렵지 않다 그랬죠. 자, 누가? 청장이라는 사람이. 종합계획이라는 걸 5년 세우는데 이게 혼자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와 협의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통보도 마찬가지 10월 31일까지 통보하는 거야.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맞습니까? 그럼 시도지사는 본인 이제 시도의 어떤 현실에 맞게 다시 세부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며칠까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청장 입장에서 세부계획이 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보완이나 수정 요청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 그러면 아니 종합계획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라는 거죠. 5년마다 이 세우는 종합계획은 그래 계획은 계획인데 과연 이 계획이 뭐를 위한 계획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도. 근데 아직은 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틀림없이 나오게 된다면 뭐 소방기본법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정책의 방향, 소방 업무 체계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체계의 구축, 그쵸? 장비의 구비, 소방 전문 인력 양성, 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요거 제가 예전에 잘 보시라고 했을걸요. 소방 업무의 교육 및 통보. 근데 이 교육 및 통보인데 여기서 홍보에 가보면 자동차 우선 통행도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도로상에서 소방 자동차가 지나간다면 뭐를 해줘야 된다 이제 양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런 홍보까지 다 포함해. 이거를 또 뭘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제외로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 그 밖에 소방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재난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 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이라던가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자, 그래서 OX 체크 문제가 12문제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어차피 인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깐 멈춰놓고 보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그냥 바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있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궁극적인 목적. 그죠? 2번. 소방대상물에는 항해 중인 선박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3번.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계자, 점유자. 뭔가 이상해. 소관점은 맞는데 여기가 관계가 아니고 관리자였죠. 그죠? 맞습니까? X. 네 번째, 소방대에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있다. 오케이. 다섯 번째, 소방 업무의 지휘와 감독은 기본적으로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그치. 6번,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은 청본서가 한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맞는 것만 쭉 들어가 있고. 7번, 이재민이 100. 재산 피해액이 50. 그쵸? 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는 상부에 보고를 하죠. 됐죠? 자, 다음 8번. 소방박물관 설립자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청장이죠. 청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세우고 전년도 12월이죠. 그죠? 자, 소민터는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처리 업무도 가능하다 그랬죠. 소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몇 명? 18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장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뭐를 넣어놨냐면 체크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장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자, 2장이 양이 좀 많죠. 그죠? 자, 2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방장비와 소방용수시설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속도감 있게 나갈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